계약자 1화 처음 열린 문. 나는 귀신을 쫓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보통 실망한다. 퇴마사라면 흰 소복을 입은 원혼 앞에서 방울을 흔들고 붉은 부적을 태우며 악귀에게 사라지라고 호통치는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게는 그런 힘이 없다. 나는 귀신을 없애지 못한다. 달래지도 못한다. 붙잡아 묶지도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다. 문을 여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 처음에는 나도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한 집안을 괴롭히던 것을 끝낼 수 있다면 그게 능력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이건 능력이 아니라 빚이다. 한 번 문을 열 때마다 나는 내 안에 무언가를 내준다. 기억 하나, 감정 하나, 이름 붙일 수 없는 따뜻함 하나. 그렇게 조금씩 비워지고 그 빈자리마다 내가 아닌 것들이 들어앉는다. 모든 것은 내가 죽었던 날 시작됐다. 그날은 비가 왔다. 비가 많이 온 건 아니었지만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우산을 쓰고 있어도 어깨가 젖는 느낌이 들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물기 섞인 먼지가 폐 안에 달라붙는 것 같았다. 나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휴대폰 배터리는 7%였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은 가방 속에서 찌그러져 있었다. 그때 나는 지극히 평범했다. 내일 아침 회의가 귀찮고 월세가 부담스럽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미루는 그런 사람.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도 특별한 예감 같은 건 없었다. 신호가 바뀌었고 사람들이 걸었고 나도 걸었다. 오른쪽에서 빛이 밀려온 건 순식간이었다. 처음엔 택시 불빛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빛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커졌다. 브레이크 소리도 경적도 없었다. 그냥 세상이 하얗게 번졌고 다음 순간 내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시간이 느려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그 말이 진짜라는 걸 그때 알았다. 몸이 날아가면서도 모든 게 또렷했다. 내 손에서 우산이 떨어지는 장면, 가방이 열리며 삼각김밥이 도로 위로 튀어나가는 장면, 어떤 여자가 입을 벌린 채 나를 보는 장면. 그리고 땅에 부딪히는 순간 내 안쪽에서 뭔가가 꺾이는 소리가 났다. 통증은 늦게 왔다. 처음에는 아주 조용했다. 비 소리도 사람들 소리도 멀어지고 내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숨을 쉬려고 했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생각했다. 이건 끝이구나.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이 아니었다. 낯선 골목이었다. 길고 좁고 축축한 골목. 양쪽 벽은 오래된 빌라 담장처럼 누렇게 젖어 있었고 바닥에는 얕은 물이 고여 있었다. 비는 내리지 않는데 모든 것이 젖어 있었다. 하늘은 보이지 않았다. 위쪽은 검은 천을 덮어놓은 것처럼 낮고 어두웠다. 나는 맨발이었다. 발바닥이 물에 닿았지만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의 체온처럼 미지근했다. 그게 더 역겨웠다.
나는 한 걸음 움직였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다. 물이 튀지도 않았다. 마치 내가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골목은 내 움직임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살고 싶어? 나는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다시 들렸다. 살고 싶으면 하나 받아. 나는 대답하지 않으려 했다. 이상한 곳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안다. 어릴 적 할머니는 밤길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3번은 참으라고 했다. 꿈에서 누가 뭘 주면 받지 말라고 했다. 죽은 사람이 손을 내밀면 따라가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런 말들을 미신으로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골목에 서 있으니 그 모든 말들이 갑자기 법처럼 느껴졌다. 대답하면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 문을 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입을 열었다. 뭘 받으라는 건데? 목소리가 웃었다. 낡은 장롱 안쪽에서 손톱이 긁히는 듯한 소리였다. 문 하나. 내 안쪽에 있는 문. 다음 순간 입 안으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왔다. 보이지 않는 덩어리였다. 공기처럼 들어왔지만 공기가 아니었고 물처럼 흘렀지만 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혀를 누르고 목구멍을 벌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숨이 막혀 몸을 굽혔다. 토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목을 지나 가슴 깊은 곳으로 떨어졌고 그곳에서 멈췄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느꼈다. 빈 방에 누군가 들어와 앉는 느낌. 내가 모르는 방이 내 안에 있었고 그것은 그 방의 의자에 앉았다. 아주 낮은 목소리가 말했다. 열렸다. 그 말을 끝으로 모든 것이 꺼졌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다. 심장이 멈췄고 호흡도 거의 끊겼고 늑골과 팔이 부러졌으며 출혈도 심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맥박이 돌아왔다고 했다. 가족들은 울었고 간호사는 내 손을 잡고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해야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돌아온 게 다행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살았다. 하지만 혼자 돌아온 게 아니었다. 퇴원 후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냄새였다. 사람마다 냄새가 달랐다. 향수나 땀 냄새가 아니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오래 다친 서랍 냄새가 났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젖은 흙 냄새가 났다. 어떤 사람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오래 보기가 힘들었다. 비어있는 사람 같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유리였다. 창문이나 거울을 보면 내 뒤에 없어야 할 것이 비쳤다. 지하철 유리에는 어깨 위로 턱을 올린 노인이 보였고 엘리베이터, 거울에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 손이 비쳤다.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다시 유리를 보면 있었다. 그들은 늘 나를 보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불을 켜고 잤고 화장실 문도 열어두었다. 그래도 소용없었다. 밤이 되면 벽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이웃집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벽 너머가 아니라 내 가슴 안쪽에서 올라왔다. 춥다. 열어. 봤잖아. 너는 봤잖아. 나는 귀를 막았다. 그래도 들렸다. 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울리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사고 후 골목에서 들어온 첫 번째 것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잠든 사람이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는 것처럼 나는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참았다. 그러면 잠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첫 번째 사건은 지하철에서 일어났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칸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나는 문가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 끝자리에는 여자가 하나 있었다. 검은 코트 젖은 머리, 무릎 위에 작은 가방.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나는 그 여자가 언제 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두 정거장 전까지만 해도 맞은편은 비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여자는 거기에 있었다. 나는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시선이 계속 끌렸다. 마침내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너무 검었다. 빛을 반사하지 않았다. 너 냄새 난다. 여자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웃었다. 처음엔 평범한 미소였다. 하지만 입꼬리가 계속 올라갔다. 귀 가까이까지 찢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안에 뭐 있어? 나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여자가 어느새 내 앞에 서 있었다. 분명 맞은편 끝자리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내 무릎 앞까지 와 있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나도 들어갈까? 그 순간 내 안쪽에서 첫 번째 것이 움직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고개를 드는 느낌. 그리고 내 입이 저절로 열렸다. 싫어. 나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목소리였다. 여자가 멈췄다. 그리고 기쁜 듯 고개를 기울였다. 아, 이미 있네. 그녀가 손을 뻗어 내 턱을 만졌다. 차가웠다. 죽은 사람의 손보다 더 차가운 감각이었다. 나는 눈도 감지 못했다. 그녀가 가슴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댔다. 문틈을 찾는 사람처럼 냄새를 맡았다. 그때 내 안에서 정말로 소리가 났다. 딸깍.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 나는 속으로 안 된다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여자는 내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들어온 것이었다. 나는 지하철 바닥에 쓰러졌다. 몸이 경련했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내 안에서 울렸다. 한참 뒤 정신을 차렸을 때 지하철은 종점에 멈춰 있었다. 청소하던 사람이 멀리서 나를 이상하게 보고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역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그런데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나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때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하나 더 내. 나는 거울을 노려봤다. 나가.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싫어. 여기 따뜻해.
그날 이후 내 안에는 둘이 있었다. 처음 들어온 것과 지하철 여자, 그리고 나. 대시한 몸 안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 뒤로 나는 잠을 잘 때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 내 머릿속에 긴 복도가 있었다. 낡은 여관 복도처럼 어둡고 습한 복도. 양쪽에는 문이 여러 개 있었다. 문 하나는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첫 번째 것이 숨을 쉬고 있었다. 다른 문 하나는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지하철 여자가 노래를 흥얼거렸다. 나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문들이 더 열리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밤마다 손잡이가 조금씩 돌아갔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어느 날은 초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또 어느 날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내가 울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사진을 보면 사실은 알 수 있었지만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다. 기억은 남아있는데 온도가 사라진 느낌이었다. 그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울음을 참는 것처럼 숨을 삼켰다. 혹시 그런 거 아시는 분 맞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귀신이요. 없애주는 사람. 나는 전화를 끊으려 했다. 하지만 가슴 안쪽에서 첫 번째 것이 움직였다. 냄새를 맡는 짐승처럼. 주소. 내가 말했다. 남자는 잠시 조용해졌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불렀다. 그곳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에는 오래된 담배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남자는 9층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가득했다. 아내가 사흘째 벽만 보고 서 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말도 이상하게 합니다. 억지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제가 기억을 잃습니다. 정신 차려보면 현관 밖에 서 있고 문은 안에서 잠겨 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현관문 아래를 봤다. 문틈으로 어두운 냄새가 새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냄새, 오래된 쌀뜨물 냄새, 그리고 식은 향 냄새. 내 안에 지하철 여자가 낮게 웃었다. 맞네. 첫 번째 것이 말했다. 아직 열지 마. 하지만 내 손은 이미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집 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고 전등은 꺼져 있었다. 벽지는 물을 머금은 것처럼 부풀어 있었고 바닥은 끈적했다. 거실로 들어가자 가구들이 모두 벽 쪽으로 밀려 있었다. 소파, 식탁, 화분 TV장까지 전부 벽에 붙어 있었다. 거실 중앙만 둥글게 비어 있었다. 그 중앙에 여자가 서 있었다. 남자의 아내였다. 그녀는 벽을 보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발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등이 아주 천천히 오르내렸다. 뒤돌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여자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는 뒤돌지 않은 채 말했다. 왔네.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었다. 늙은 여자, 어린아이, 낯선 남자,
그리고 말라붙은 짐승 같은 소리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다. 남편이 뒤에서 숨을 삼켰다. 나는 손짓으로 그를 물러나게 했다. 내 아내 둘은 조용해졌다. 그게 더 불안했다. 평소 시끄럽던 것들이 숨을 죽인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거실 중앙의 빈 공간은 비어있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느낌이었다. 차가운 손들이 팔을 스쳤고 누군가 귓가에서 속삭였다. 너는 문이잖아. 여자가 천천히 말했다. 내 안에 방이 많구나. 나는 멈췄다. 누가 말하는 거지? 우리. 그녀가 웃었다. 우리는 오래 기다렸어. 문이 열리는 사람을. 그 순간 벽지 안쪽에서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났다. 천장 구석에서는 검은 물방울 같은 것이 맺혔다가 떨어졌다. 바닥에 닿은 그것은 물이 아니라 머리카락처럼 퍼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여자가 완전히 뒤돌면 끝이다. 이 집 안에 눌려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려난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도망가거나 문을 열거나. 내 안에서 첫 번째 것이 말했다. 하나만 받아. 지하철 여자가 웃었다. 거짓말이야. 하나로 안 끝나. 나는 여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나는 낡은 장례식장 같은 공간에 서 있었다. 불 꺼진 조문실, 벽에 걸린 영정사진들, 바닥에 흩어진 국화꽃. 그런데 사진 속 얼굴들은 모두 지워져 있었다. 중앙에는 의자 하나가 있었고 그 위에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다. 맨발에 젖은 옷을 입은 아이였다. 아이가 말했다. 나만 데려가. 나는 다가가려 했다. 그러자 벽의 영정사진들이 동시에 입을 열었다. 거짓말. 그 애가 문직이야. 그 애를 데려가면 우리가 따라간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없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작고 깊은 구멍이 있었고 그 안에서 여러 개의 손가락이 꼼지락거렸다. 아이가 웃었다. 그래도 데려갈 거잖아. 다음 순간 아이가 내 품으로 뛰어들었다. 피할 수 없었다. 차가운 덩어리가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현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여자는 쓰러져 있었고 남편은 울면서 아내에게 기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볼 수 없었다. 내 안에서 새로운 문이 생겼다. 작고 낮은 문. 아이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문이었다. 그런데 그 문 뒤에서 수십 명의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문고리를 붙잡았다. 닫아야 했다. 하지만 안쪽에서 작은 손들이 밀고 있었다.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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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문이 조금 열렸다. 그 틈으로 손 하나가 나왔다. 아이 손이 아니었다. 늙은 사람의 손이었다. 손톱이 빠져 있었고 손등에는 누런 부적 조각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그 손이 내 기억 하나를 움켜쥐었다. 순간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흐려졌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엄마의 목소리는 기억났다. 손도 기억났다. 하지만 얼굴이 비어 있었다. 사진을 불태운 자리처럼 검게 비어 있었다. 그때 첫 번째 것이 움직였다. 복도 끝에 닫힌 문이 열렸다. 나는 처음으로 그것의 일부를 보았다. 사람이 아니었다. 너무 크고 너무 오래된 무엇이었다. 그것은 복도 전체를 그림자로 덮고 낮게 말했다. 순서가 있다. 작은 문 안쪽의 것들이 조용해졌다. 손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나는 알았다. 그것이 나를 구한 게 아니라는 걸. 자기 몫을 지킨 것이다. 내 안의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었다. 나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었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가리켰다. 아이가 있었습니까?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작년에요. 욕조에서 사고로그 뒤로 아내가 무너졌고 무당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애혼을 달래야 한다며 뭔가를 했는데 그날 이후 집이 이상해졌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이미 알 것 같았다.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아이를 달랜 게 아니라 아이를 문으로 썼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문 일부를 내 안으로 가져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에게 전화하려 했다. 하지만 연락처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사진 속 얼굴을 봐도 아무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낯선 중년 여자의 얼굴처럼 보였다. 나는 휴대폰을 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끝에 어린아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맨발에 젖은 옷을 입은 아이. 눈이 없는 아이. 아이는 내게 손을 흔들었다. 문이 닫혔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리고 속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나 혼자 온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다.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내 어깨 위로 작은 손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다. 첫 번째 것이 낮게 웃었다. 지하철 여자가 따라 웃었다. 아이도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들 사이에서 낯선 목소리가 처음으로 말했다. 드디어 문이 넓어졌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모두 켰다. 잠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새벽 3시쯤 나는 결국 고개를 떨궜다. 눈을 감자 다시 그 복도에 서 있었다. 내 안의 복도는 이전보다 길어져 있었다. 문도 많아졌다. 닫힌 문들 뒤에서 누군가 손톱으로 긁고 있었다.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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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끝에는 첫 번째 것이 있었다. 나는 물었다. 너는 뭐야? 그것이 대답했다. 처음 뭐? 내가 잃게 될 것들 중 처음. 잠에서 깼을 때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분명 켜두고 잤는데 꺼져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일기예보에는
비 소식이 없었다. 나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 뒤로 처음 죽었을 때 봤던 젖은 골목이 보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좁은 골목. 그리고 골목 안쪽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 목소리가 유리 너머로 들렸다. 아직 살아있고 싶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손은 이미 창문 잠금 장치를 풀고 있었다.